안녕하세요. 네덜란드 만나 정현숙 작가입니다. 만약 한국 학교에 유급이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학기 말이 되면 유급당할까 봐 조마조마했던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최근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한국 초등학교의 학력 저하, 그러니까 기초학습 미달 학생이 의외로 많다고 하나요? 그런데 큰 문제는 초등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고 성적을 내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진단하고 조치할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기초학력 진단을 하게 되면 반별로, 학교별로 또 지역별로 학교의 상황이 드러나고 또 학생 간의 격차가 알려지게 되면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큰 과제를 떠안게 돼서 다들 쉬쉬쉬 꺼리고 외면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학교라는 곳이 잘하는 아이들뿐 아니라 사실 뒤떨어지고 부족한 학생들도 어떻게든 가르쳐서 보완하고 함께 가야 할 곳이잖아요. 네덜란드 학교의 유급제도는 유치원부터 시작되어서 대학까지 그 단계가 상급 학교로 갈수록 유급 적용이 더 강하고 세게 적용이 되거든요. 네덜란드 초등학교 유급은 전체 학생의 절반가량의 학생들이 한 번쯤은 유급을 경험했을 만큼 네덜란드의 유급제도는 보편화되고 많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과정에 포함된 유치원 과정의 유급은 평균 10% 정도, 그러니까 30명 기준의 아이들이 3명 정도의 매년 유급을 당한다고 알려져 있는 거 보면은 유급이 유치원 때 어떻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질 정도거든요. 네덜란드 유치원 과정은 사실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급을 적용시키는 것은 네덜란드 유치원 과정이 사회생활의 첫 장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의 수업 태도라든지 친구와의 관계 등 이 사회성이 아주 중요해서 이 아이들의 기초, 기본 소양을 확실히 잡아가야 앞으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에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사실 4살, 5살 아이들은 아직은 어린 나이지만은 얼마나 교사의 수업에 주의 집중하고 다른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양보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지 여러 덕목들이 유급을 결정하는 아주 주요한 평가 기준이 되거든요. 이렇게 2년 유치원 과정을 거치면 호흡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로 말하자면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초등학교 공부를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각 과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유급의 기준점인 6.0을 통과하지 못하면 유급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유급의 기본 점수는 어떻게 보면 기초 학력을 걸러주는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유급의 결정은 학교 성적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평소 학생의 수업 태도라든지 친구와의 관계 등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죠. 사실 네덜란드 초등학생의 유급은요, 교사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사전 부모와의 그 10분 면담 등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학기 말에 결정하게 되거든요. 네덜란드 초등학생은 제가 이미 많은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학교에서만 공부하고 집에서는 거의 학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급도 학교에서 공부한 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거죠. 네덜란드 부모들은 자녀들이 유급 당하는 데서 당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쿨해요. 그 이유는 오랜 시간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는 교사가 아이들을 더 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믿어주고 따라주는 거죠. 네덜란드 초등학생 유급의 경우 같은 학년에서 2번 유급을 당하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또는 더 낮은 단계의 특수학교로 가야 됩니다. 특별히 네덜란드는 배움이 다른 아이보다 느리거나 그런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정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 특수학교에서 느리게 배워서라도 초등학교의 모든 과정을 배워야 할 것들을 잘 배우게 하는 거죠. 사실 일반 학교에서 정하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런 특수학교에 가서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네덜란드 중고등학교 유급은 더 엄격하고 보다 더 많이 적용됩니다. 네덜란드 인문계 중고등학교에 다녔던 저희 두 아들들의 경우 공부보다는 음악이나 스포츠 이런 것들을 워낙 좋아해서 늘 공부는 유급을 안 당할 정도로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기 말이 되면 유급을 당할까 봐 불안불안했던 거죠.
네덜란드 중고등학교 유급은 학교 성적이 부진하면은 가차없이 유급을 해요.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중학교 1학년부터 공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언어 과목만 보더라도 프랑스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이거는 기본에다가요. 라틴어나 헬라어까지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과목만 이렇게 5개가 넘는 데다가 다른 과목들 공부를 포함하면 공부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특히 이렇게 수업 중간중간에 네덜란드 학교도 뭐 쪽지 시험이나 구두 시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10중 8구 유급을 당하기 싶어요. 유급을 당하기 쉽거든요. 한 조사에서 네덜란드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평균 27%가 유급을 한 번 이상 당한 것으로 조사된 것을 보면 유급이 얼마나 보편화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중고등학교는 같은 학년에서 한 번만 유급이 허용되고요. 한 학년에서 유급을 2번 이상 당하게 되면 더 낮은 학교로 전학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문계 중고등학교 다니다가 보통 중고등학교 하버로 가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마버, 페엔베어 쪽으로 중고등학교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반면 직업 중고등학교에서도 8점 이상 점수가 높으면 또 한 단계 한 단계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네덜란드 학교는 중고등학교 이렇게 열어놓는 그런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네덜란드 대학 유급은 1학년 과정부터 더 험난합니다. 사실 1학년 유급당한 학생이 평균 30% 이른다고 하니까 학문연구 중심 대학은 3년 과정이지만은 3년 이내에 졸업하는 아이들이 절반 정도 되지 않고 보통 4년, 5년 이렇게 다녀야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이처럼 네덜란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엄격한 유급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기초 학력이 미달되면은 그거를 구분하고 가려내서 뒤떨어지는 학생을 1년이라도 유급을 시켜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올려서 함께 가는 그런 교육 제도이거든요. 사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갈수록 학력차가 벌어지고 있는 한국 교육 현장에서 뒤처지고 배움이 느린 학생들도 보듬고 안고 가야 하는 교육 대안이 지금 더욱 시급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 유급 정책을 우리 한국에도 한번 도입해서 그런 기초 학력이 미달된 학생들을 어떻게든 다시 되살려서 그 아이들을 끌고 함께 가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덜란드 유급 제도를 소개해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